1층에 예를 들어 어르신들 4명이 앉아 계시면 사실 한 명은 당뇨병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오늘도 제가 아침에 외래를 보면서 어떤 환자들은 당뇨병이라고 하면 되게 좌절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같이 그냥 평생 같이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냥 부부관계 정도의 느낌으로 당뇨병을 생각을 하셔야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뒤에 또 질문이랑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1형, 2형 당뇨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명 환자가 내과 외래에 오시면 이제 90명이 넘는 환자는 2형 당뇨병. 그러니까 2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이 어느 정도 일을 잘 해주는 약이랑 운동이랑 식이요법으로 이제 조절을 하거나 나중에 인슐린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90에서 95% 환자는 2형 당뇨병이고요. 이제 1형 당뇨라는 거는 이제 췌장 세포가 완전히 이제 파괴가 돼서 인슐린을 안 맞으면 큰일 나는 환자들을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 5% 정도 환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소아 당뇨병 중에 인슐린 맞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이제 친구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당뇨병의 진단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들으면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8시간 정도 충분히 공복 시에 혈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피를 직접 뽑아서 혈당을 쟀을 때 120 이상 또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당활 혈색소라는 게 6.5% 이상 또는 전형적 증상, 그러니까 이제 목이 너무 마른다든지 소변량이 너무 많다든지 너무 피곤하면서 체중이 빠지면서 아무 때나 새벽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밥 먹든 간에 공복이든 간에 무작위로 혈당이 쟀을 때 200 이상 혹은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가면 설탕물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설탕물 먹고 나서 2시간 뒤에 혈당이 200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만 해당이 되셔도 되기 때문에 저는 공복 혈당이 저번에 병원 갔더니 건진해서 130이네? 그러면 당뇨병이고 당화혈색소라는 걸 건진해서 했더니 6.8이네? 그래도 당뇨병이 되는 거고 어젯밤에 그냥 응급실에 가서 그 코로나 검사 때문에 갔더니 혈당이 한 230이 나오더라? 그래도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당뇨병 전 단계를 저희가 내당량장애라고 하는데요. 이제 공복 혈당 장애 그 혈당을 100에서 125. 내당량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설탕물을 먹어서 2시간 때 혈장 포도당을 140에서 199, 당화혈색소를 5.7에서 6.4 정도 됐을 때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를 상당히 많이 하셔서 당화혈색소가 뭐니 하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이 당화혈색소는 우리가 이제 피가 빨갛잖아요. 그래서 이 피가 빨간 이 혈색소에 혈당이 붙어 있는 양을 보는데 이 혈색소가 분해되는데 이제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의 혈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원하셔서 검사하셔도 오늘 6.8이면 환자분은 7월부터 지금까지의 평균 혈당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씩은 다르긴 하지만 하는데 이제 정상이 이제 4에서 5.6 정도 되는데요. 1%가 혈당이 한 30 정도 돼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당뇨병 학회라고 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화혈색소를 6.5% 아래로 낮추는 거를 혈당의 목표로 합니다. 6.5. 미국에서는 7.0, 우리나라는 6.5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환자들 이제 7에서 6.5 정도 미만 정도로 이제 조절을 하는데요. 이제 7%일 때 평균 혈당이 150 정도 됩니다. 7%일 때 150. 그래서 그러니까 8% 되면 내가 180. 9% 되면 210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6.5 정도 되면은 이제 평균 혈당이 한 135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식전이든 식후든 그거의 평균값이 아까 말씀드린 한 130에서 150 사이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제 환자들한테도 오늘 어느 분한테 어르신이라 했더니 기분 나빠. 나 아직 늙지 않았는데 왜 어르신이라 하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 나 너무 늙지 않았냐 해서 저도 사실은 노인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다 오늘은 다 건강하시고 젊으신 이제 어르신들만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혈당 조절을 너무 바짝 하는 것도 좋지가 않다. 왜? 저혈당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같으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 건강하신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한 7% 정도. 그렇지만 이제 약간 일상생활에 이제 뭐 병원 올 때 좀 아드님이나 따님 도움도 좀 받고 해서 와야 될 것 같다 하는 정도면 한 7.5% 정도 되고 저희가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치매가 좀 있거나 이제 실처로 좀 다니셔야 되거나 이제 중풍이 좀 심하게 오셨거나 투석을 하시거나 암 때문에 지금 투병 생활을 하는 분들은 한 8% 미만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냥 오면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좋다 그러고 어떤 때는 좀 나쁘다 그러고 할 때가 조금 헷갈리시지만 한 7 정도 얘가 보고 있구나. 그래서 평균 혈당을 한 150 정도로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시면 오늘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자가 혈당 얘기를 드리겠지만 나 어제는 혈당이 공복에 일어났더니 110이고 오늘은 병원에 오려고 넣어보려고 했더니 긴장해서 160이 나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목표 범위 내를 한 70에서 180 정도고 이제 70 아래로 내려오면 저혈당이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아주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공복 혈당 한 80에서 180, 130 정도, 식후가 한 180이 넘지 않으면 제일 좋더라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180이 조금 넘으면 1단계 고혈당으로 보고요. 그래도 250 정도가 넘으면 조금 걱정이다. 병원을 좀 일찍 가야 되나? 예, 의사를 조금 일찍 한번 만나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까? 오늘부터 운동 방법을 좀 바꿔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서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한 70에서 180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공복은 한 80에서 130 정도 식후는 한 180 안쪽이면 너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렇지만 70 미만으로 내려가는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병을 그럼 왜 조절하니? 오늘도 오시면 어떤 분들은 나는 혈당이 높은데 아무 문제 없이 뭐 일도 하고 오늘도 뭐 농사일도 하고 포도 농사도 다 하고 뭐 아까도 충북 제천에서 오셨는데 뭐 난 아무 문제도 없는데 혈당을 왜 높니 하시는데 당뇨병을 조절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당장의 그 급한 문제보다는 합병증이 생길까 봐 저희가 항상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중풍도 오고 그다음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다음에 이제 하지 절단, 이제 발가락 같은 것들을 이제 절단하고 오늘도 이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이제 양쪽 무릎을 절단해서 이제 의족을 하고 잘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다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에 우리나라의 이제 실명의 1등이 당뇨병입니다. 지금도 실명이 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당뇨가 너무 오래된 분들은 이 정도의 이제 시력으로만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워낙 안과에서 치료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이제 눈에 손상이 와서 실명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가장 문제는 투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석이랑 신장 이식을 하게 되는 제일 1위가 또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며칠 전에도 오시면 내가 이제 나빠져가지고 우리 아들 콩팥을 하나 받게 될까봐 내가 그게 항상 걱정이어서 그래 우리 잘하면 되죠 하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신장, 콩팥에 대한 걱정들이 제일 많고 또 신경이 손상이 돼서 아주 저리거나 발바닥이 밤에 너무 아프거나 다리에 쥐가 너무 많이 나거나 다리의 감각이 너무 없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너무 어지럽거나 뭐 이명이 들린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발의 손상들도 오고 그다음에 치주염도 더 많이 와서 이빨도 아무래도 더 손상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당뇨가 이제 전신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하느냐? 아산병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조금 제일 큰 병원 중에 하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앞에 있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지만 오늘도 제 환자 중에 98세 환자가 혼자 오셨어요. 그분 혼자 처방전 받는데요. 당뇨가 60년 됐습니다. 근데도 오늘도 혼자 오셔서 당화혈색소 다 야 내가 못 적으니까 네가 적어줘 해서 메모지에 적어대 오늘 6.8 나오셨고요. 콩팥 기능 정상입니다. 그래서 맨날 오시면 그래요.
다음에 올 때 내가 죽어서 못 올 것 같은데 하시는데 그게 25년이 넘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가 그러니까 처녀 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부터 단임 환자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녀 때 다닌 분들은 제 큰애가 몇 살이고 이제 뭐 어디 학교는 모르지만 얘가 고3인가 대학교 2학년인가 막 그렇게도 하시고 그럴 정도로 아무 문제 없는 환자가 99%, 아까 겁들이는 합병증은 1%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런 거에 너무 유튜브나 막 그 텔레비전에서 보는 막 겁난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는 얘기를 중간에 꼭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관리는 혈당도 조절하고 체중도 유지를 잘 해주고 그다음에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을 잘 유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기분 좋은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러 다니시고 약 잘 드시고 운동하시고 하시면 끝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받지 마셔야 되고요. 그러면 혈압은 얼마 정도 조절을 해야 되니 혈압은 저희가 120에 80까지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120에 80이 넘으면 저희가 약을 좀 써볼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140에 90이 넘으면 약물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좀 화장실 다녀오시고 나서 혈압 상태를 보고 한 140에 90이 넘으면 의사 선생님들하고 약을 먹어야 되겠지 하고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저희는 목표가 120에 80 정도까지를 목표로 한다.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 그 140에 90이 넘으면 약물 치료를 기꺼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 이제 중간에 들어보다 보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라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는 이제 콜레스테롤은 나쁜 놈. 그다음에 HDL이라고 양성 혹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이제 가보시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100 아래로 무조건 낮추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내가 야 스텐트를 넣었어, 나 살짝 중풍이 왔다 갔어, 내가 뭐 여기 이제 경동맥 초음파 같은 거 했더니 여기가 좀 나빴어, 뭐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콩팥이 좀 나빠졌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시고 70까지 낮추고요. 아우 나 여기 심장에 큰 스텐트 넣었어, 다리에 스텐트 넣었어, 야 풍 한 번 응급실로 왔다 죽을 뻔했어 그러면 저희가 한 55 정도까지 낮춥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은 남자는 한 40, 여자는 50 이상 돼야 되는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아서 제가 한 54 정도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노력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근력 운동하시고 많이 걸으시면 좋아요. 이거는 음식을 제가 이렇게 야 이거 드시면 최고야 이렇게 얘기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제 중성지방이라는 거는 우리 같으면 어우 배 나와, 올챙이 배 나와, 똥배 나온다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150 정도 낮춰야 되는데 이 중성지방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술, 밀가루, 설탕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하니까 딱 느낌에 삼겹살 기름이냐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술, 밀가루, 설탕이 좀 나쁘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요. 아까 이제 고혈당이 되게 무서우시죠? 의사 입장에서는 저혈당이 더 무섭습니다. 이제 환자를 제가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셨다가 나 며칠 전에 나 저혈당으로 한번 쓰러졌는데 자빠졌다 그러면 제가 집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갈 때 영 기분이 안 좋아. 그 환자한테 내가 약 처방을 뭘 좀 잘못했나 설명을 조금 더 길게 할 거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혈당을 조금 이제 보는 이유 중에 제일 무서운 건 저혈당. 저혈당도 진짜 많이 오시면 머리에 뇌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치매처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혈당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이 한 70 미만부터는 위험합니다. 근데 54 미만이면 진짜 위험해요. 54 미만이면 119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어디 쓰러져 있거나 이제 거의 약간 이제 살짝 앞 사람은 보이는데 눈이 시커멓게 해서 앞이 깜깜해지는 순간이 이제 50 정도 돼가면 눈앞이 완전 흐려지면서 흑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저혈당이 쉽게 이 정도 오면 저희 느낌에는
천국 갔다 왔구나 하는 느낌이 날 정도로 위험하시고요. 또 이러면서 어디에 낙상하시면서 어디 머리 이제 하시면 이제 깨지고 난리가 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그 발생 위험자들이 보시면 이게 당뇨가 너무 오래되거나 너무 나이가 있거나 너무 체중이 빠져 있거나 당뇨병이 너무 오래되거나 너무 조절이 잘 돼도 안 됩니다. 되게 웃기시죠? 아니 혈당 조절 잘하라며. 근데 너무 조절이 잘 되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아까 당화혈색소의 가이드라인들이 오시면 아 쟤는 왜 6.6인데 높다고 하고 나는 7.4인데 좋다고 하니 하는 게 그게 이제 의사가 보면서 이 환자는 너무 저혈당의 위험도가 있으면 약간의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콩팥이 나빠도 저혈당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혈당이 있으면 혈당을 측정을 하는데 혈당 측정이 시간이 없다, 쓰러질 것 같다. 그럼 무조건 먹으시면 되는데요. 이제 조심하실 거 이제 저혈당이면 어떤 거 먹니? 설탕, 꿀 한 숟가락, 그 다음에 설탕 이제 한 숟갈, 아니면 요구르트 100ml짜리 한 개, 아니면 주스나 청량음료 4분의 3컵 그냥 한 컵 드셔도 돼요. 아니면 사탕 3, 4개. 근데 조심하실 게 초콜릿은 안 돼요. 초콜릿은 안 올라갑니다. 저혈당. 이게 지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초콜릿 먹으면 안 되니 하시는데 아니 뭐 급하면 초콜릿 먹어도 되는데 저혈당이 금방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등산 가실 때 사탕, 그래서 저희 환자들 중에 진짜 저혈당 많이 오는 분은요, 제가 옷마다 다 넣으라고. 왜냐하면 어떤 날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복 바지에도 넣어라, 잠바 바지에도 넣어라, 핸드백에도 넣어놔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리어에도 넣어놔라. 왜냐하면 사탕은 썩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아니면은 저기 공항에서 캐리어 안에도 넣어놔라. 그 다음에 다 그렇게 해서 주머니마다 넣어놓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콜릿은 먹어도 되지만 나 빨리 회복 안 돼, 너 쓰러질 것 같아 그러면은 초콜릿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서 탄수화물 섭취하시고 15분 휴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119 바로 전화 중간에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오늘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야, 나 저기 이제 보통 이제 부인이 많이 따라오시잖아요. 예, 엄마들이 아드님 오시면 엄마가 따라오고, 남편이 오시면 엄마가 따라오고. 그래서 아까도 누가 막 저기 혈당 조절 안 되고 해서 다음에 농담으로 어머님한테 따라오시지 말라고, 아버지. 예, 그래서 이거 이혼해야 되겠다. 아버님 안 되겠다. 못 하고 막 농담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한 분이 술, 담배 둘 다 하지 마셔야 돼. 야, 그럼 나 산에 가서 절에 갈란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술하고 담배 중에 건 뭐가 더 나쁘니? 담배가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중에 둘 다 동시에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담배라도 먼저 끊으세요 했더니 술을 먼저 끊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제가 봐서 둘 다 못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지만 담배가 더 나쁜데요. 되게 무서우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달이 지나야 심근경색 위험이 감소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5년이 지나야 금연을 해도 뇌졸중 위험이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야, 담배 끊으니까 한 달 지났으니까 나 잘했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최소 5년이나 아까 말씀드린 15년은 지나야 제가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담배 끊고 한 달 됐다? 저한테 칭찬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년은 지나야 폐암이 위험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까 저 어떤 분은 담배 끊으면 다음 달부터는 나는 심근경색도 안 오고 뇌졸중도 안 올 거야. 헛얘기세요. 그래서 최소 10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금연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렇게 질질 끄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이제 가끔씩 저희 엄마랑 저희 시어머니도 이런 거 먹어도 되냐, 누가 뭐 사왔는데 중국에서 무슨 차를 가져왔는데 콘드로이친을 먹어도 저 모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시어머니 며느리가 참 못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막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오늘 키포인트 몇 개만 알려드릴 건데 너무 음식을 학대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단순당, 아까처럼 이제 초콜릿, 빵, 떡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하자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단순당은 이렇게 보세요. 보면 혈당이 먹자마자 팍 올라가서 30분 내에 올라갔다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빵이랑 먹으면 또 허전해. 그럼 또 먹어.
또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얘기하신 요새 혈당 스파이크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당 스파이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 빵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지나가다 우리 왜 하나씩 식탁에 있는 거 주워 먹는다고 하시죠.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게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되는 게 과일, 그 다음에 곡류, 그 다음에 이제 두유 같은 거 그런 게 되고 그러면은 아까처럼 생선이나 육고기나 그 다음 지방군은 생각보다 혈당 스파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뭐 황제 다이어트라고 해서 고단백으로 해라. 뭐 연예인들 보면 며칠 전에도 유튜브에 뭐 어떤 애가 저는 한 1년에 라면을 한 번 먹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먹습니다. 열받으면 짜증나면 먹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로 하니까 아, 연예인이구나. 그러고 하니까 저렇게 몸무게 유지하는 건데 그만큼 단순당이 나쁘기 때문에 한 거고 아까처럼 혈당 스파이크는 단백질이나 지방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막 이 어르신들 보면 아우 난 생선 아까도 뭐 비린내 나서 싫고 계란도 싫고 고기도 안 먹고 생선은 비려서 안 먹고 이런 얘기 하시면 제가 되게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은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걸 보면 이제 당부화 지수라고 해서 이제 당 지수의 개념적, 그러니까 당 지수의 일의 섭취 분량에 따른 당 질량 되게 복잡하시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 지수가 55 미만이면 이제 저당 식품이라고 하고요. 당 지수 72시면 고당 지수인데, 자, 볼게요. 고당 지수만 보면 찹쌀밥, 흰밥, 감자, 수박, 아이스크림, 고구마, 현미밥. 그 정도 돼요. 현미밥도 많이 드시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럼 오늘부터 밥을 드시지 않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안 먹으면 뇌에서가 일을 못 해요. 바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밥은 먹어야 되는데 이제 한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당이라는 게 호밀빵, 이제 뭐 우유, 대두콩 이런 거는 이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당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환자들 이제 오시면은 제가 이제 그 리스트로 말씀드리는 게 요런 이제 뭐 수박 같은 거, 이제 찹쌀밥, 뭐 흰밥, 또 감자랑 고구마 이제 가을에 이제 여름에 제가 이제 뭐 핵감자 드시지 마세요, 고구마 드시지 마세요,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부터 이제 또 이게 또 유튜브 하면 이제 수박 농사 짓는 분들한테 제가 돌맞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조금은 좀 줄여서 드시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것도 많다고 막 뭘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잡곡밥 140g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 왜 밥공기 큰 거 있잖아요, 어머니. 거기에 3분의 1 공기 정도. 좀 허전한 반 공기 정도 드시면 돼요. 반 공기 정도. 진짜 양이 적어요. 3분의 1 공기면 저도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그 허전한 거 어쩌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두부, 뭐 콩나물국, 미역줄기, 물김치, 우유 하나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분들은 저희 엄마가 이제 혼자 계셔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계신데 뭐 저랑 이제 뭐 때문에 싸우신지 아세요? 아이고 아침에 그냥 콩나물국에 밥 말아 먹었어. 근데 그거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럼 계란 후라이도 하나 꺼내 먹고 계란말이도 하나 하고 아니면 삶은 계란도 하나 하고 야채도 몇 개 해가지고 뭐 콩자반도 드시고 뭐 고등어도 한 반 토막 드시라 얘기하면 아우 귀찮아가지고 뭐 이게 제가 저희 엄마랑 싸우는 유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점심 볼까요? 점심 조밥에다가 고기볶음, 오징어 무침, 버섯탕, 연근조림, 청양채 되게 많아 보이시죠? 아니에요. 이렇게 드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나눠서 드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저희 엄마처럼 그냥 콩나물국에 밥 말아 먹고 저희 엄마 지금 유튜브 보시면 나중에 큰일 나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저녁 볼까요? 흑미밥에 돈육 고추 잡채에 동태전에 된장국에 마늘 쫑볶음에 두유랑 딸기 아까처럼 한 2-3개 정도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네. 생과일도 가끔씩은 드셔야 돼요. 왜? 비타민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느낌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아까 말씀드린 반찬이나 음식에 너무 적나라하게 애들을 미워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밥 공기를 3분의 1 정도를 하면 반찬은 3-4개는 꺼내 먹어라. 아니면 삶은 계란이나 우유나 아까 얘기했던 것도 조금 드셔라. 고등어나 돼지고기랑 소고기나 그런 것들도
드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동일 식품이라도 이제 조리를 어떻게 했느냐, 또 사람마다도 틀려요. 어떤 분은 식사를 5분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 15분 걸리는 거 있죠. 천천히 드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천천히 오래 씹으셔야 돼요. 그래야 혈당 스파이크가 덜 생깁니다. 그래서 한 15분 내로 천천히 드시는 걸 중요하시고요. 당지수를 낮추려면 신밥보다는 잡곡밥, 신빵보다는 통밀빵, 찹쌀보다는 맵쌀을 선택하시면 돼요. 찹쌀보다는 맵쌀, 그 다음에 채소류, 해조류, 우엉 같은 거. 그 다음에 주스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그거 먹을 거면은 생과일이나 생채소. 그러니까 샐러드 소스가 없는 채소 위주로 그렇게 드시는 거가 낫다 하고, 그래도 내가 오늘 밥이랑 좀 많이 먹게 되면 식초나 채소나 해조류를 조금 곁들이면 조금 혈당 스파이크가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드시는 것도 괜찮다 하고, 천천히 드시는 걸 꼭 유의해서 드시라고 얘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너무 짜증나고, 오늘도 오시면 딱 그래. 나는 당뇨로 죽어야 돼. 그래서 왜 오겠든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약간 많잖아요. 먹을 게 많은데 없다 해서. 자, 녹차나 채소류 같은 거, 해조류, 기름기를 걷어낸 이제 맑은 육수나 채소국이나 뭐 곤약 같은 거, 인공감미료 조금 쓰셔야 되는, 인공감미료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쓸 수 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과일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가끔씩 이제 프린트해서 드리는데, 이제 사과 같으면 한 3분의 1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울토마토 같으면 15개 정도. 이게 당화혈색소 1%, 혈당이 한 30 정도, 1단이라고 하는데요. 혈당 30 정도를 좌지우지하는 과일의 각각의 양입니다. 이거 합쳐서가 아니라 하나 과일이 30 정도 혈당이 올라가는데 30이 혈당 1%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술 볼까요? 네, 가끔씩 나 맥주 한 캔은 먹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시면 맥주 한 잔, 소주 작은 거 한 잔. 그래서 이제 우리 볼까요? 그러면 순한 소주, 요즘 순한 소주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순한 소주 같으면은 한 잔, 맥주 한 컵, 막걸리 한 컵이면 이게 보시면은 한 컵당은 당질이 맥주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막걸리, 뭐 포도주 그런 게 이제 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위스키랑 그럼 순한 소주로 바꿀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칼로리가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당질은 없어 보이시죠? 칼로리가 높아, 위스키 같은 게. 되게 웃기시죠? 그래서 한 잔 정도만 반주로 먹게, 또 매일 반주 드시면 안 되고 한번 한 잔 정도. 근데 그러면 또 아쉽다 하시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운동 보겠습니다. 운동은 뭐 당연히 해야죠. 요새 뭐 근감소증, 근육 키우자 난리인데요. 저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가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이제 산소를 주로 사용한 운동인데, 걷기, 서서 타는 자전거, 실내 자전거, 가벼운 등산, 수영, 아쿠아로빅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큰 거, 그러니까 자글자글 오래오래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글자글 오래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은 한 일주일에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최소 이틀, 그러니까 3일 간격은 말고 매일 하면 좋지만 안 되면 이틀에 한 번은 좀 해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은 이제 보통은 일주일에 한 150분, 150분이면 몇 시간이에요? 2시간 반 정도 되시죠? 2시간 반. 그러면 매일 하면 어떻게 되나요? 30분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실내 자전거 10분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틀어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걷는데, 최근에 이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일부는 빨리 걷고, 일부는 또 천천히 걷고, 일부는 빨리 걷고, 일부는 천천히. 그것도 괜찮아요. 예, 그것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옆에 분하고 걸어가실 때 좀 숨이 차다. 아이고, 그래서 말이야. 그래. 좀 숨이 좀 차다. 야, 우리 조금 얘기 그만하고 좀 걸었다가 좀 얘기할까? 그 정도로 30분 걷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5분을 빨리 걷고, 아이고, 죽을 것 같아. 그럼 5분은 이제 천천히 걷고, 5분 빨리 걸어. 그냥 5분 천천히 걷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러니까 세게 약하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이고, 숨 차.
좀 우리 좀 얘기하는데 뭐 전화 왔는데 엄마한테 네, 좀 숨이 좀 차서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그 정도 보폭으로 속도를 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옆에 친구분하고 아이고 뭐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뭐 어때서 오늘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정도로 얘기하면서 걸을 거면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이 약간 차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살짝 가능. 그러니까 아까처럼 막 아이고 어제 뭐 텔레비전에 누가 나와서 뭐 이런 수다가 아니라 조금 간단하게 야 우리 저기 가서 좀 쉴까? 이 정도 얘기할 정도는 되는데 뭐 아까처럼 수다 떨 거면 걸을 이유가 없다. 그럼 그 친구하고는 걷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 이제 시작은 준비 운동, 간단히 스트레칭하고 또 이게 막 좀 근육도 좀 풀어주고 다리도 좀 풀고 발목도 좀 풀어주고 하는 걸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 40분 정도 걸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1시간 이내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화 신고 이제 친구분하고 한번 떠들어. 한 5분 정도 이제 스트레칭하고 한 40분 정도 걷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약간 스트레칭하고 집에 와서 쉬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한 2번만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헬스장에 일주일에 2번만 가면 좋겠다. 뭐 3일 가면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일주일에 PT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1번밖에 안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자분들은 2번 정도 가주시면 좋고요. 보통은 이제 운동할 때 가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끄는 게 있어. 이제 예를 들어 뭐 이 끌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헬스장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잡아서 끄는 그걸 하면 15번 정도 하셔야 돼요. 한 번에 15개 정도는 하셔야 근육 운동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15개 정도를 하고 그거를 사실은 3회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어깨 이거보다는 조금 이제 할 수 있는 정도의 15번 정도를 하고 그거를 3회 세트를 해야 이제 운동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보고 그래서 반복수 그 다음에 세트수 트레이닝 빈도라고요. 그러니까 반복수 그러니까 8번 하고는 뭐 3번 해서 그거보다는 15번 하고 한 2번 정도 했다가 다음에 15번 하면서 3번 정도 하면 이제 더 좋고 그 다음에 자주 가면 좋지만 그래도 주 2회 정도만 해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헬스장 우리 주 2회만 가셔도 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운동은 밥 먹고 나서 1시간 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저희 환자들한테 밥 먹고 40분 뒤에 운동화 신기 준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화장실 다녀오시고 운동화 신을 준비를 밥 먹고 40분 뒤에 시작합시다 하면 이제 1시간 뒤 정도 운동이 되니까 그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운동 시에 이제 알아야 될 거는 공복 혈당이 250이 넘거나 70 미만이면 운동하시면 안 돼요. 운동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혈당이 높을 때 운동하시면 쓰러집니다. 사고 나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 혈당이 450이니까 운동 안 돼요. 그때는 조금 쉬었다가 그때는 약이랑 인슐린으로 조금 조절을 한 다음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형 당뇨든 2형 당뇨든 운동량 혈당이 한 100 미만이다. 근데 내가 운동을 꼭 헬스장에 나 지금 친구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뭘 먹고 가야 돼요. 뭘 먹고 가야 되는데 뒤에 옆에 제가 잘못 붙여가지고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사탕 같은 거 꼭 들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너무 춥거나 더운 데가 좋지는 않아서 저는 보통은 점심 식후나 저녁 식후에 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데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못 가지만 실내 운동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를 보면은 건강한 성인이 보통 한 4,000에서 18,000보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고강도, 고중강도 정도가 이제 7,100에서 11,000 정도니까 그래서 보통은 제가 한 7,000에서 10,000보 정도 걸으시면 좋겠다 하는데 근데 이게 10,000보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아산병원에서 송파구청까지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걷는데 아까 걸어오고 중간에 잠시 버스 타고 했더니 제가 한 3,500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10,000보가 좋다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자가혈당 측정인데요. 자가혈당 측정을 하면 하면 좋죠. 근데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요. 근데 자가혈당 측정을 해서 스트레스 받을 거면 아까처럼 운동시나 그 정도만 하고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가혈당을 보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거다 하시면 저는 아예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하루 종일 그 수첩만 보고 계시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식전혈당, 식후혈당은 이렇게 저희가 혈당 조절을 하고요. 그러면 혈당 검사 보통 언제 하니? 식사 전에 이제 8시간 금식 상태, 물은 먹은 상태.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보통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사 시작 후 2시간인데요. 이게 항상 헷갈리는데 숟가락 들면서 2시간째. 밥 먹고 나서 2시간째 아니야. 야, 우리, 야, 밥 먹어. 그러면 이제, 하고 이제 부부 이렇게 앉아서 어르신들 두 분이 그때부터 시작한 2시간 뒤에 이제 재시면 되고, 뭐 잠자기 전에 한번 재보셔도 좋고,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가혈당 측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조절이 안 되는 분은요, 아까 이제 수첩 이만큼 가져오신 우리 어르신이 있었어요. 하루에 4번씩 재. 여기 손이 이제 다, 이제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제 일주일에 2번씩만 잽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절이 안 된 저희가 4번까지 막 얘기를 드리는데 평균적으로 주 2, 3회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손을 어렵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최근에 이제 문제는 이제 자가혈당만 하다 보면 요새 유튜브랑 뭐 보면 야 여기 뭐 붙였어 나 여기 뭐 붙여가지고 우리 아들이 뭐 사다 여기 붙여줬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혈당을 재다 보면 아까처럼 당화혈색소라는 건 평균값이니까 해도 근데 아까처럼 야 나 며칠 날 뭐 송파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쟀더니 300일 어떤 날은 70일 그 사람이랑 어떤 환자는 혈당이 난 계속 180일 그래도 평균값은 똑같기 때문에 이 자가혈당은 자기가 재고 싶을 때 재다 보니까 이게 다를 수가 있어서 해서 최근에 이제 연속 혈당 측정 모니터링이라 해서 여기 팔에 보면은 야 우리 아들이 뭐 사줘가지고 나 핸드폰으로 혈당 본다 뭐 이렇게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보셔도 좋아요. 네, 그거를 해도 좋은데 단 이거를 하루 종일 볼 거면 하지 마시라고. 이거를 하루 종일 이거에만 얽매일 거면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여서 핸드폰으로 자기 거를 보면 이제 어떤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조금 오해하실 게 나라에서 이제 보험 급여라는 게 있어요. 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보험이 되시는 분들은 인슐린을 꼭 맞아야 되는 일형 당뇨병이랑 저혈당을 되게 인지를 못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혈당이 50이 돼도 식은땀이 하나 없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나 임신 당뇨, 그러니까 임신해서 당뇨 있는 환자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지원을 그래서 오늘도 아버님 왜 나는 왜 보험 안 해주니? 아버님은 2형 당뇨라서 안 되고 환자분이 직접 사서 다셔야 되고 이제 1형이랑 그다음 임신성 당뇨 환자들만 나라에서 급여가 돼서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하지만 그래도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가 되시면 이렇게 지원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병원 가셔서 난 이런 거 없니? 하고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렇게 해당하시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직접 이게 찌르지가 않으니까 이제 좋기는 하지만 이제 아까처럼 가격 문제나 또 이게 핸드폰하고 잘 연동이 안 되거나 이게 또 샤워할 때 불편하시거나 특히 젊은 애들은 여름에 땀나면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땀이 너무 많거나 하신 분들은 조금 저희가 좀 컴플레인이 좀 많기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서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린 저희 엄마도 당뇨시고요. 저희 시아버님도 당뇨인데 별로 그냥 저희는 그냥 편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나이 들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잠 잘 자기. 평상시에 스트레스 받지 말기, 그 다음 골고루 잘 먹기, 제일 중요한 건 운동 많이 하기. 예. 그래서 아까 좀 즐겁게 사시고, 당뇨를, 이거를 왜 나만 왔니? 재수없게 그런 생각보다는, 그래, 왔으니까, 그래, 그냥 너랑 잘 어울리면서 산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당뇨로 스트레스를 절대 받지 마시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질문 시간에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강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사회가 함께합니다.